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정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면은 뭐 미국 연준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비롯해가지고 굵직한 일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주요 일정들 꼭 챙겨봐야 될 것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3월 18일 날 네. 그날 이제 아무래도 FMC가 열리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FMC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 반 또 걱정 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 이제 전에 열렸던 ECB에서는 네. 라가르드 총재가 어쨌든 뭐 장기금리 상승하면 우린 액션을 취하겠다. 네. 일단 뭐 립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뭔가 액션은 취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저번에 연준 의장 파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인터뷰에서 네.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냥 약간 좀 예.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좀 높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게 그 주가라는 거는 기대를 또 했다가 안 되면 부러지는데 네. 차라리 그냥 시장이 기대를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예, 그랬다가 갑자기 기대 이상의 뭐가 나오면 바로 반응해서 주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FOMC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높진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이미 한번 선을 그어버려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러니까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매입해서 장기 금리를 다운시키는 거라든가 뭐 아니면 YCC라고 네. 그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요. 장기 국채 금리를 이제 0%로 수렴시키게 네. 눌러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장기 금리 상승을 막는 정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죠. 나오면 진짜 이거는 깜짝 이벤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아직 기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FOMC까지는 어떤 또 결론 날지는 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월 17일 날은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아. 근데 이번 주주총회도 관심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왜냐하면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공석이니까 네. 그런 경영 공백을 또 어떻게 메꿀 것이며 여러 가지 질의응답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스틴 공장 네. 증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Q&A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예. 삼성전자 주주총회 한번 행사 잘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통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만 언팩이라고 이제 공개 행사를 하잖아요. 네. 뭐 갤럭시 S21이나 되게 특이한 게 이 3월 17일 날 중저가 폰을 언팩 행사를 해요. 아. 이 중저가 폰 잘 안 하거든요. 안 했죠. 네, 왜냐면 뭐 그렇게 중요한 모델들이 아니니까. 네. 이걸 한다는 건 뭐냐면 중저가 폰으로 한번 승부를 걸겠다는 것 같아요. 아. 이것까지 한다는 건 우리가 프리미엄 쪽에서는 사실 삼성이 애플에 좀 밀립니다. 네. 이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중저가 폰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많이 팔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중저가 폰으로도 한번 좀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니까 네. 과연 어떤 사양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3월 18일 가장 빅 이벤트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네. 제대로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지용. 예. 그렇죠. 예. 그 정도입니까? 네. 아. 그 정도가 이제 다음 주에 네.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좀 변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네. 아마 다음 주면 거의 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18일 목요일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상장이 최대 네. 빅 이벤트인데 이번 주에 현재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에 정말 난리가 났죠. 네. 이 역대 공모주 청약 최고 증거금이 나왔는데 64조가 되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뭐죠? 카카오 게임즈였나요? 네. 그게 58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걸 뛰어넘었고 근데 네. 이렇게 더 흥행했던 거는 균등 배분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내가 많이 받아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없는 분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한 주도 네. 못 받고. 네. 근데 이번에는 예를 들면 100만 주면 50만 주는 예전 방식대로 하고 네. 나머지 50만 주는 이제 균등 배분제. 내가 10주를 신청을 하면 네.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한 주만 받아도 예를 들면 공모가가 6만 5천 원인데 네. 이게 상장해서 따상 가면 16만 한 5천 원 되거든요. 네. 그럼 10만 원 그냥 버는 거예요. 그냥 한 주만 그렇죠. 받아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족 계좌 다 동원해가지고 예. 한 20개 터가지고요. 네. 6개 증권사에 그냥 다 넣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것만 하나씩 받아도 얼마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적은 돈 아니다 보니. 근데 문제는 배정이 많이 된 이제 주관사 같은 경우는 한 주씩을 줄 수 있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면 주식 수는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추첨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좀 해프닝도 있었지만 어쨌든 균등 배분제가 시행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공모주 청약 시장이 더 뜨겁게 네.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으로는 한 5조 원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백신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백신 기업, CMO 죠. 예, CMO니까 5조면 CMO인데 5조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삼성바이오가 시가총액 거의 50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CMO 뭐 다른 회사지만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거 SK 바이오사이언스 너무 싼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흥행엔 좀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6만 4천 리터를 생산을 하거든요. 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 좀 초라해요. 2만 3천 돈, 3천 리터밖에 안 됩니다. 규모는 좀 규모는 작아요. 적네요. 근데 대신에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게 네. 왜냐하면 그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을 따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또 노바백스 물량도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를 봤을 때 시총 5조 원은 제 생각엔 그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모르죠. 평가는 뭐 이제 당일날 해봐야 되겠지만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할인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올해만 봤을 때는 어차피 백신 매출은 늘어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고 한 가지 근데 우려되는 건 이거죠. 백신 이제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올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년엔 뭘 먹고 살 거냐 이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백신은 이제 어차피 코로나19 백신 2번 맞으면 네. 끝나잖아요. 지속성이 네, 문제겠네요. 지속성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걸 한번 면밀히 관찰해 보세요. 지속성에 의심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긴 호흡은 좀 안 될 것 같고 아니다. 코로나19 백신 말고도 사실 종합 백신 기업이니까 네. 그 이후로 더 좋은 모멘텀을 기대하신다면 장기 투자도 가능하니까 한번 그거는 네. 각자 한번 좀 공부를 하시고 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정거금이 뭐 64조 가까이 네.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엄청난 돈이죠. 돈이 그쪽으로 네. 이제 쏠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우리 전체적인 시장에는 좀 안정이 되고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또 일부 쏠리면서 개인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간 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일단락 되면 다시 거기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제 또 주식시장으로 다른 데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그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팜이나 아니 빅히트가 상장했을 때는 약간 그쪽으로 너무 수급이 쏠려가지고 네네. 좀 개인들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 후로는 오히려 또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3월 18일 이후에는 오히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뭐 따상을 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좀 수급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올해 대형 IPO들이 좀 줄줄 네.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 일정들도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언제 한다 그건 안 나왔는데 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예정돼 있는 것 중에 가장 대여가 크래프톤이라고 네. 그 게임 회사, 게임 회사. 예, 게임 예, 회사 예. 뭐 NC 소프트를 능가할 정도라는 뭐 그런 평가들도 있는데 아, 그 굉장히 좀 히트치고 있는 그 배틀그라운드인가요? 뭐 그 네. 모바일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흥행을 했던 회사인데 여전히 돈도 잘 벌고 있고 또 장외 시장에서 엄청나게 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공모주 청약 시장에서는 가장 1순위로 크래프톤이 좀 거론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역시 가장 거론되는 게 카카오 자회사들. 예. 카카오 삼형제라 뱅크. 하죠. 네, 삼형제. 예. 뭐 카카오 엔터도 있고 뱅크도 있고 페이도 있는데 페이. 그 중에 역시 핵심은 뱅크겠죠. 뱅크겠죠. 카카오 예. 뱅크. 그 카카오 뱅크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일부 기업들이 또 지분 투자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마 그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존 은행주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러겠네요. 네, 카카오뱅크라는 또 갑자기 완전 다른 형태의 은행이 갑자기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전체 이제 어떤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하나씩 상장을 하면 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대기업 중에서는 역시 올해 좀 보셔야 될 게 LG 에너지 솔루션. 예. 예, 그 작년에 말이 많았잖아요. 물적 분할 때문에 예. 아주 그냥 주주분들도 화도 많이 내시고 그러셨는데 우여곡절 끝에 날짜는 아직 안 잡혔는데 일단 빠르면 뭐 8월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네. 뉴스 제가 확인한 걸로.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늦으면 12월 정도. 뭐 올해 안에는 네, 되겠고. 올해 안에 한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또 굉장한 또 이렇게 흥행 또 강풍을 네. 불어일으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거의 1, 2등 다투는데 CATL보다는 시총이 훨씬 작잖아요. 지금 그렇죠. 비교해봐도. 예. 그래서 예. 분명히 흥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업들이 좀 일단은 큰 대역급으로 네.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뭐 장이 좀 이제 좋아졌으니까 좀 기대하는 섹터들이 많은데 네. 우리 부장님 보시기에 어느 섹터가 좀 더
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성장주 중에서는 저는 계속 좀 자동차 섹터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좀 주가 빠지긴 빠졌지만 네. 애플카 이슈가 좀 소멸돼가지고 네. 좀 빠졌지만 여전히 좋게 보는 게 일단 두 가지인 게 첫 번째로 이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나왔지만 4분기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미국에서 역대급 실적을 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미국 시장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최근에 보면 점유율이 올라가요. 네. 점유율은 사실 경쟁력이거든요. 네. 그만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 같은 그 SUV 모델이 되게 잘 팔리고 있어요. 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 모델들이 히트를 하면서 좋아지는데 그 모델들의 특징이 일단 단가가 또 비싸요. 네. 비싼 게 잘 팔리면 당연히 수익성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한 가지 요인이고 근데 이게 상충하는 게 뭐냐면 점유율이 올라가면요. 근데 그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네.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마케팅 비용 중에 하나가 인센티브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다른 게 그 미국에서는 자동차 살려면 무조건 딜러망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럼 딜러들이 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대요. 네. 야, 그 현대차 뭐 새로 나왔는데 너네가 좀 팔아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인센티브 더 줄게. 네. 예, 그러면 이제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판촉 활동을. 네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점유율이 올라갔는데 이 인센티브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꼭 인기가 좋다는 인기가 이야기죠. 좋다는 얘기예요. 네네. 딜러들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안 줘도 될 정도로 네. 알아서 잘 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고무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큰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의 펀더멘털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가 이제 여기에 전기차가 들어가잖아요. EGMP 그렇죠. 아이오닉 5가 이제 이번 달 말인가요? 네, 곧 나오죠. 유럽에 이제 출시가 될 텐데 네. 이미 예약 판매는 완판이 됐는데 아마 흥행을 크게 할 것 같아요. 네, 아이오닉. 이거는 당연히 PER이죠.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또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애플카 때문에 소멸되면서 주가 빠져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섹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그 OLED 관련주들 디스플레이 예. 이게 삼성이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안 했어요 그동안 안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금요일 날 뭐가 있었냐면 삼성이 그 노트북 PC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OLED. 네. 요거를 뭐 증설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이 뭐 폴더블 폰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폴더블 폰에 OLED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 폴더블 폰은 기존 스마트폰에 화면이 2개가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이쪽 시장에 들어오면 삼성의 OLED 매출은 증가하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OLED 섹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투자가 안 들어가지고 네. 주가가 많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호스로는 저는 면세점하고 식자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잖아요. 네. 이제 하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이거 마스크 좀 이제 벗을 때 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야외 활동하는데 네. 그래서 움직였던 기업들이 여행주도 있고 네. 항공주도 있고 카지노 네. 거기다 요새 백화점주들이 뭐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매출 늘어나면서. 근데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봐도 그럼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 네. 피해주도 중에 일단 첫 번째가 면세점이에요. 네. 면세점은 근데 제가 한번 봤거든요. 기업들 주가를 아직도 안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좀 괜찮아 보이고 면세점은 이제 하반기에 물론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이 해외로 갈지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격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만 네.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래블 버블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한국하고 일본 간의 트래블 버블을 딱 맺잖아요. 네. 그러면 2주간 격리가 해제돼요. 아. 그냥 한국과 일본 사람은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구역을 만들어서 이제 버블이 풍선이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예. 저는 왠지 그 제한적이지만 인접 국가끼리는 한번 그걸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뉴질랜드하고 호주는 이미 그걸 하고 있대요. 네. 트래블 버블을.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할 가능성 분명히 있으니까 네. 이러면은 결국 면세점 사업은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면세점주들 같은 경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런 악재들이 반영돼가지고 적자나고 있잖아요. 네. 안 좋지만 그 한 가지 이제 호재성 요인은 인천공항의 임대료가 어마어마하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1년에
거의 3천억 이상 비용을 낸대요. 아, 임대료만. 임대료만. 네, 그래서 예전에도 돈 잘 벌 때도 인천공항은 적자가 났대요. 임대료 비용 때문에. 예. 근데 거기에 안 할 수가 없는 게 상징적이니까. 예. 근데 이제 인천공항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아니까 예. 임대료를 이제 고정으로 한 게 아니라 바꿔버렸어요. 아마 내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매출액에 비례해서 얼만큼만 임대료 내라. 아. 그러니까 매출액이 안 나오면 임대료는 좀만 내도 돼요. 줄어든다. 예, 예. 그러면 비용이 100억, 그러니까 300억인가 400억대로 하면 줄어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연간 3천억 내던 회사가 비용을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엄청나네요. 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하늘길이 열리면 네. 비용은 얼마 들진 않는데 어쨌든 면세점 굉장한 이익에 네. 개선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잃을 게 없다는 측면에서 한번 면세점 보시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식자재가 뭐냐면 작년에 음식료 회사들 주가 많이 갔잖아요. 네. 집에서 뭐 예. 주문해 맞아요. 먹으니까. 예, 집에서 많이들 뭐 밀키트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가정 간편식. 근데 작년 음식료 중에서 유일하게 왕따 당하던 쪽이 식자재. 그러니까 단체 급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러겠네. 단체를 못 먹잖아요. 못 먹으니까. 출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안 그러니까 가고. 식자재 유통이 아예 안 돼 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밖에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푸드코트 같은 데서 많이 먹었잖아요. 네. 야외 나가면은 뭐 백화점 가가지고 거기 식당 가서 많이들 먹고. 근데 그게 야외 활동을 못 하니까 다 막혀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주가들이 되게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일단 고무적인 게 다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학생들이 교복 입고 이제 돌아다녀요. 네. 학교 다 출근하기 시작, 그러니까 학교로 통학하기 좀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 이제 식자재 유통은 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정상 궤도로 네.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이번에 백화점들 오픈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 이렇게 납품들이 되는데 백화점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네. 예, 많기 여의도 때문에. 뭐 예, 더 현대도 뭐 정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직 못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많으니까 보통 백화점의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올 것 같으면 사람들이 뭘 떠오르냐면요 명품하고 의류를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건 다 아는데 식자재는 떠오르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백화점의 매출이 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옷을 사면서 밥을 다 먹어요. 아, 그 안에서. 예. 그러면은 이 식자재 유통 기업들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 식자재도 한번 네. 이번 주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이번 주 전망 좋을 예. 것 한번 알아봤으니까 예. 그렇게 돼 보면 이제 서학개미들도 많으니까 예. 뭐 테슬라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했긴 했는데 이번 주에 어떤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 특히 기술주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주들도 이제 저는 여기서 뭐 V자로 올라가긴 좀 어렵겠죠. 추세가 한번 훼손됐으니까 네. 기간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일단은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바닥은 보는 찍었다. 배경은 네. 금리가 일단은 그러니까 하루는 금리 오르면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네. 테슬라가 뭐 기본 막 5% 막 10%씩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금리가 꺾이니까 갑자기 뭐 하루에 19% 급등하고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돼요. 네. 근데 금리나 주가나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누구든지 예측을 못 해요. 그래서 투자할 수가 없는데 이가 지난주 말부터 들어와서 뭐가 바뀌었냐면 금리가 좀 올라도요. 나스닥이 반응을 잘 안 해요. 아,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예. 금리가 좀 하락하면 물론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적응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 면역이 좀 생겼다. 네, 생겼어요. 이게 예.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 레벨이 작년에 10년물 국채금리 저점이 제 기억에 0.6%로 알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0.9%까지 올라와서 횡보하다가 네. 이번에 1.5로 왔잖아요. 네. 근데 1.5로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저점 대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건데 1.5도 사실 옛날로 따지면 높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절대적인 레벨은. 근데 여기서 금리가 또 옆으로 가면서 시장이 적응을 해버리면 이제 1.5% 금리가 높다고 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런 또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2주 정도, 2, 3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뭐 기술주들 좀 안정화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그렇게 좀 안정화되면서 한 번씩 조금 뭐 밀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좀 성장하는 기술주들은 저가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주린이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가 됐는데요. 네. 그 부장님 책 보면은 주도주에 올라타야 돈을 번다 이런 네.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시장 보시면
2010년 이후로는 거의 10년 동안 박스피라고 아마 기억하실 그렇죠. 거예요. 예, 박스피. 그러면 지수만 보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주식 투자 안 했어야 맞는 거고 사실상.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주도주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주도주. 2010년도에 그러니까 뭐 그 전에 2000 갔을 때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2007년도에 중국 버블 생길 때 네. 현대미포조선이 10배 올랐었고요. 네. 당시 조선주가 주도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주도 그때 삼성 이 얘기하면요 주린이 분들이 되게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그때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현대미포가 3년 동안 10배 갈 때요. 네. 2005년에서 7년인데 삼성전자는 얼마 갔냐면 20%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시는 예.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지수가 네. 2배 올랐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경기 민감주 중국의 빅사이클에 올라탄 기업들이 버블이 생긴 네. 때다 보니까 그래서 주도주하고 비주도주의 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주도주에 반드시 여러분이 올라타셔야 되고 주도주라는 건 뭐냐면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에 속해 있고 매출 이익 및 주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지난 10년간 보면 시장이 옆으로 갔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그때 14년, 15년도에 주도주가 뭐였냐면 당시에 한샘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있었어요. 한샘이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이 건설 쪽에 대한 정책을 완화시켜 버리니까 네. 건자재 시장이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한 5, 6배 올랐었고 장은 안 갔어요. 네. 시장은 횡보했는데 이 구조적 성장이 나오니까 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당시에 또 중국 화장품 시장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죠. 예.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이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중국 소비주들이 그때 뭐 많이 가는 기업들 한 10배 오르고 네.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물론 그 후로 사드 터지면서 다시 무너졌지만 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에 KMW를 중심으로 한 네. 5G 통신 장비주가 8배 올랐었습니다. 8배나. 네. 2018년, 19년 기억하세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한국 시장 아주 그냥 힘들었죠. 너무 힘든 시장인데 예. 한쪽에서 주도주는 8배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주도주를 선점하기가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당시엔 참 이게 주도주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런 주도주 발굴을 해야 되는 게 장과 상관없이요. 그 약세장에서도 올라가고 그 대표적으로 또 주도주 중에 하나가 시장 안 좋았을 때 그 JYP 엔터가 있어요. 네. 그 기업들이 다른 엔터주는 안 가는데요. 네. 혼자만 급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보통 우리가 인식이 남자 아이돌은 돈이 된다고 인식을 해요. 예, 왜냐하면 남자 아이돌의 팬덤들이 이제 주로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매력이 되게 높아요. 네. 예. 근데 여자 아이돌은 남자들이 좀 약간 덕질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구매력이 좀 약해요, 사실. 그래서 할인을 받았는데 네. 트와이스가 그걸 깨버렸어요. 예. 트와이스도 여자 아이돌도 돈을 많이 버는구나. 특히 일본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한 10배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꿨는데 그런 것들인 것처럼 항상 그 개별 기업이 잘해서도 있고 네. 산업이 좋아져서도 있고 항상 그때그때마다 이 주도주들이 탄생합니다. 일례로 작년엔 BBIG가 그랬잖아요. 네. 뭐 언택트 기업들. 그래서 앞으로 뭐 올해 내년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빅사이클에 탄 기업도 있을 거고 아까 JYP처럼 혼자 잘해서 가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게으르하지 마시고 여기 또 머니올라에도 많은 분들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 좀 아이디어 이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의 정치 상황에 대한 염성한 부장님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머니올라 구독자 20만 명 돌파와 염벌리의 비밀노트 출범을 기념하는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